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성해온 블랙 저널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블랙 저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세팅을 이용해서 요즘은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블랙 저널을 이렇게 쓰는 이유, 오랫동안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널링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널링이라고 하는 형식을 처음 접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가 스터디 플래너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는 이제 인강 사이트에서 나오는 굵직한 1년치 스터디 플래너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매일 내가 한 일들을 트래킹하고 점검해서 그 다음날에 반영하고 내 생각들을 적고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했었고, 그게 되게 좋았었나 봐요.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내 일상에 되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1년에 한 권씩 노트를 사서 그것들을 적었던 경험이 있어요. 상경을 하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블랙 저널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쓴 노트만 6권이 되고, 1년에 많이 쓸 때는 2권씩도 썼던 것 같고, 해 구분 없이 그냥 쭉 연달아서 써나가면서 제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이제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랙 저널은 로이텀 노트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모는 형식으로 된 노트고, 세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페이지를 씁니다. 이게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개념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 시간 동안 가장 우리의 의식이나 방어 기제가 활동을 하지 않고 무의식이 활발하게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무의식대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영감이 그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서 그 모닝 페이지가 소개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페이지 기준으로 70% 정도를 써요. 제가 20분 정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여백은 감사 노트를 24시간 동안 내가 제일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을 적는데, 할 일은 네모칸은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 내 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쓰고, 동그라미는 내 기쁨을 위한 일,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한 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널링을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심지를 굳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굉장히 외부의 자극에 약한 사람이고 유혹에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런 외부의 자극들이 있어야만 되게 생기를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자꾸 일을 벌리고 막 재밌는 게 있으면 저기로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자극에 되게 쉽게 휘말리고 흔들리게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상적인 건 외부의 자극이 이렇게 재미있게 있고 나도 나대로 심지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 협응할 수 있으면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저는 약간 여기 소용돌이가 있으면 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생각을 통해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경험을 이 저널링을 통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말려 들어가다 보면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맞는 행동에만 되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약간 0%까지 내려가고 상황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저널링을 하면서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걸 원했었네? 아니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해야 되네? 이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이 조금 맞춰지고, 그러면서 외부 자극이나 어떤 유혹이나 외적인 것들에 내 심지가 굳게 서 있는 상태로 마주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냥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저널링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심지를 조금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예요.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로 설명을 해보면, 기쁨이의 몸에 불안이의 헤어스타일이 딱 달려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막 기뻐할 줄 알고 막 감상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막 와, 이거 너무 감동적이고 와, 이거 너무 막 좋고 그런 기쁨의 캐릭터를 가져가는데 그걸 하는 24시간 내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불안에 저널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불안함이 막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칠 때는 사실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 밖에 있는 것 같고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느낌이 엄청 압도하거든요, 저를. 근데 그것들을 내 언어로 적으려면 언어가 필요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적으면 또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비가시적인 무시무시한 불안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저널링에서 가능하고 눈에 보이면 조금 침착해져서 아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건 역시 통제 밖의 일이고 아 이거는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가늠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측정 불가능했던 불안들이 좀 가시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생각들로 변환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침착해지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고 조절하는데 저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할 공간을 제공해줘요. 저는 굉장히 장의존성 사람이라서 환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모든 환경이 딱 세팅이 돼야지 아 좋았어 그럼 이걸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사람인데 어쨌건 저널을 딱 펴면 이만큼의 공간 한 가로 30cm, 세로 15cm 정도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저한테는 너 이만큼 지금 생각해 라는 사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물성이 좋아요. 저는 책도 전자책을 못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도 컴퓨터로 못 읽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펜으로 이제 적으면서 읽어야 되고 그 종이들이 쌓이고 노트들이 이렇게 쌓이고 막 이런 물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랙저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도톰하고 이렇게 부풀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되게 납작한 종인데 이게 쓰다 보면 이렇게 막 뚱뚱하게 부풀어 올라요.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내 시간이 뭔가 물질적으로 변환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막 배가 부르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물성이 저한테는 되게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널링을 하는 이유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모닝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닝 페이지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음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모닝 페이지를 통해서 그 무의식이랑 의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꼭 알차게 보내야지 이렇게 쓰고 그건 무의식이에요. 그냥 쓰는 건 무의식이니까 알차게 보내야지 라고 쓰고 의식이 이제 발동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알차야 되나? 이거 너무 성과주의적인 생각인가? 나 또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나? 이렇게 의식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내 무의식한테 말을 해줘요. 찍찍 끊고 너무 알찰 필요 없어. 그냥 즐겁게 하루 보내자. 이렇게 제가 적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여 년 동안 너는 잘해내야 돼. 너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돼. 라는 성과주의, 저를 채찍질하는 그 무의식이 발동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내가 건강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의식이 나타나서 얘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알차게 보내야 돼 라는 저의 무의식한테 에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또 다른 걸로는 제가 안정적인 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태에 대한 그 가다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뭔가 집착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오늘 뭐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다.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안정적인이라는 상태에 대한 집착이 더 큰 불안을 사실 불러온다는 걸 알게 되고 안정적인이라고 습관적으로 쓰고 찍찍 끊고 편안한이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안정적이는 사실 약간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태라서 이걸 고집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속 더 불안해지는데, 편안한 건 안정적이지 않고 이 긴장감이 있는 상태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이라고 이제 무의식이 또 써요. 그러면은 이 의식이 나타나서 안정적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세상이 안정적일 수 없어. 하지만 너는 그 불안정함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조금 기가 막힌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은 사실 어디 돈 주고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상담소 가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블랙저널 안에서 내가 나를 심리 상담해준다? 그것도 공짜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5가지의 이유로 계속해서 저널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일상에 심지를 세워주는 소중한 일상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저널링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면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